캠벨 생명과학 12판 5장 생체 거대 분자와 지질 용어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전체 40개가 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캠벨 책에 있는 진한 글씨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바로 갈게요. 자, 1번 중합체, 2번 단량체. 자, 바로 묶으면 되겠네요. 자, 묶어 설명할게요. 단량체, 모노머. 중합체, 폴리머. 됐죠? 단량체가 중합 반응에 의해서 많이 모이면 됐죠? 그게 중합체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그죠? 단당류. 될까요? 많이 모이면 이제 탄수화물이 되고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많이 모이면 이게 단백질 되고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자, 많이 모이면 핵산 되죠. 될까요? 괜찮죠? 뭐, 요 정도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제 3번 갑시다. 효소. 효소는요, 촉매에 들어갑니다. 촉매에 들어가고요. 촉매를 나눌 때 크게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어요. 됐죠? 자, 정촉매 안에 다시 화학적인 촉매가 있고, 될까요? 생체 촉매가 있죠. 이 생체 촉매를 다른 말로 효소라고 합니다. 될까요? 촉매 정의는 자기 자신은 화학 반응하지 않고 다른 물질을 도와주는 물질이죠.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고 다른 물질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거기에 대표가 이제 효소가 있는 거죠. 됐죠? 어떻게 도와주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예요. 화학 반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됐죠? 그 최소한만큼이 적으면 좋겠죠. 줄여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됐죠? 거기에 대표 정촉매, 화학적인 촉매, 생체 촉매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이 갈게요. 탈수 반응과 가스분해. 자,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큰 틀이 물질 대사라는 단어를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효소도 나오고요. 됐죠? 동화 이화 하면서 탈수 가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질 대사를 한번 정리합시다. 물질 대사. 요거 말 뜻이 뭐냐면 생체 내의 모든 화학 반응, 생체 내 화학 반응, 생물체 내의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해요. 생물체 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가 들락날락해야 돼요. 됐죠? 그 중에서 대사는 다시 동화가 있고 이화가 있죠? 동화는 합치는 거죠. 합성. 이화는 나누는 거죠. 분해. 됐죠? 자, 이럴 때 합성할 때요, 물이 빠져요. 일반적으로 보통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합성할 때 탈수가스가 만듭니다. 분해할 때 일반적으로 물을 넣어서 해야죠. 그죠? 보통 가스분해라는 표현을 쓰겠죠. 됐죠? 익숙하게 하면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미노산을 막 합칩니다. 됐죠? 여러 개를 합쳐요. 그럼 결론은 뭐가 될까요? 단백질이 되겠죠? 폴리페타이드가 되겠죠? 이럴 때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 물이 빠져요. 물이 빠집니다. 탈수죠. 이렇게 반대로 단백질을 소화효소 소화시키면 쪼개지겠죠. 아미노산으로. 그때 가수 물을 넣고 분해해야 잘 되겠죠. 소화를 되면 물 먹어야죠. 그죠? 즉 이게 가수 분해가 되고요. 됐죠? 요거 반대말이 분해의 반대말 합성이죠. 됐죠? 축소에 합쳐지겠죠. 물이 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탈수 축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될까요? 둘은 이제 반대말. 이렇게. 즉 동화에 탈수 축합이 보통 수반되고 이화에 보통 가수 분해가 수반됩니다. 되셨죠? 자, 계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단당류, 이당류, 글리코시드 결합, 다당류,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와, 쭉 나온다. 그죠? 13번까지가 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탄수화물.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 녹말. 그죠? 될까요? 뭐 글리코젠, 뭐 셀룰로스 뭐 이런 게 있죠. 확인되겠죠? 그다음에 단당류. 탄수화물을 막 분해하면요. 단위체로 단당류가 나오는 거죠.
대표가 누가 있냐면 포도당. 됐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요,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탄소가 만약에 N개 있고, 그죠? 물도 N개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C에 N에 H에 EN에 O에 N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은요, 탄소가 6개짜리니까 C에 6, H에 12, O에 6 해가지고 포도당이 분자식이 나오겠죠. 즉 CH2O 이런 꼴이 나오겠죠. 되겠죠. 포도당의 단당류는 뭐 과당도 있고요, 갈락토스도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 이당류 대표에 엿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젖당이 있고요, 뭐 설탕 같은 경우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당이 이렇게 결합해 갈 때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 그래요. 자, 추가해 드릴게요. 아미노산이 막 결합해서 단백질 되는 거는 펩타이드 결합. 됐죠? 문제 없죠?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한 분자가 결합하면 요거는 에스터 결합. 에스터 결합. 요거 지방 될 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단당류가 막 결합하면, 그죠? 탄수화물, 녹말 이런 거 되겠죠? 다당류 되겠죠? 그죠? 그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 이렇게. 화학적으로 좀 추가하고 싶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죠? 한번 기억하시면 좋고, 특히 요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정확하게. 됐죠? 에스터 결합은 이렇게 생겼죠. COO. 이렇게. 되겠죠? 글리코시드 결합은요, 이렇게 산소 가운데 하나. 이렇게. 확인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당류. 다당류. 대표적인 예시가 뭐, 녹말이 있고요, 글리코젠이 있고요, 셀룰로스 이런 게 있죠. 그죠? 됐죠? 당이 여러 개인 거죠. 그죠? 바로 밑에 나오네요. 녹말은요, 식물에서 저장. 확인될까요?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요, 동물에서 저장. 됐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의 조성분. 되겠죠? 조금 추가해드리면 아밀로펙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좀 추가해드리면 녹말은요, 아밀로스가 있고요, 아밀로펙틴이 있습니다. 됐죠? 아밀로스는요, 그냥 가지가 쭉 돼 있고요. 됐죠? 괜찮을까요? 아밀로스는요, 아밀로펙틴은요, 거기다가 뭔가 이제 옆에 하나 또 뻗어나온 가지 같은 게 있어요. 됐죠? 괜찮을까요? 아밀로스는요, 그냥 쭉 연결된 이런 나선 형태고요. 됐죠? 아밀로펙틴은요, 거기 가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아밀로펙틴과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글리코젠은요. 마찬가지로 아밀로펙틴처럼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좀 더 많아요. 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여기 써있죠. 그죠? 확인됐죠? 자, 그다음에 셀룰로스. 바로 밑에 키틴이 있네요. 셀룰로스가 세포벽의 조성분이죠. 잠깐 추가해 드릴까요? 자, 세포벽 하나 추가합시다. 됐죠? 우리 보통 녹색 식물, 그 다음에 녹조류, 그죠? 녹조류를 식물의 조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죠. 됐죠? 얘들은 조성분이 셀룰로스가 조성분이죠. 탄수화물 계열입니다. 세포벽 성분. 그 다음에 세균. 특히 진정세균, 얘가 펩티도글리칸이 조성분이죠. 됐죠? 그 다음에 균류, 그죠? 균류의 세포 조성분이 키틴이죠. 키틴. 그죠? 키틴도요, 탄수화물 계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특히 갑각류나 조금 더 튼튼한 것들 있죠. 키틴 성분에다가 뭐가 좀 들어가 있냐면 칼슘 같은 게 들어가서 좀 딱딱하죠. 그죠? 외골골 이러는데. 그죠? 이렇게. 됐죠? 이 정도. 확인될까요? 이제 지질. 자, 밑에 지방, 지방산,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 인지질. 자, 쭉 가네요. 그죠?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까지. 많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지방계열이죠. 지방계열. 확인될까요? 좀 나눠볼게요. 일단 지질은요. 됐죠? 크게 3개로 구분합니다. 인지질. 차례대로 할까요? 중성지방, 그죠? 그 다음에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렇게 3개 들어가죠. 그게 3가지. 됐죠? 괜찮죠? 자, 할게요. 지질은 진정한 중합체에 포함되지 않는 큰 생체 분자의 한 종류이며 물과 잘 섞이지 않는다. 지방 계통이니까 물하고 안 섞이는 건 맞고요. 그러면 진정한 중합체에 안 들어간다? 살짝 한번 참고할게요. 아까 쌤이 아미노산의 중합 반응하면 단백질 나온다 그랬고요. 많이. 단당류 중합 반응 많이 하면 탄수화물 나온다 그랬고요. 뉴클레오타이드 많이 하면 핵산 나온다 그랬죠.
됐죠? 자, 근데 지질은 진정한 종합치에 안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지방 가지고 예를 들면요. 지방은요, 뭔가 많이가 아니라 지방산 세 분자랑, 됐죠? 글리세롤 한 분자가 결합하면 지방이 되죠. 그러니까 많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합은 아니죠. 합성은 합성이지만. 됐죠? 전부 다 합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됐죠? 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 만드는 거는 합성은 되지만 중합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많이는 아니니까. 그 정도. 자, 밑에 지방. 중성지방이고요. 됐죠? 지방산 세 분자, 글리세롤 한 분자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산. 그죠? 지방산 아까 세 분자가 글리세롤 한 분자랑 결합해서 지방 된다고 그랬죠? 됐죠? 지방산은요, 보통 탄소가 16개 또는 18개 가지고 있고, 탄소가 되게 많아요. 몇 개? 16개, 18개. 되게 많습니다. 됐죠?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끝에 COOH로 되어 있어요. 카복식이죠? 산띠죠? 그래서 지방산 이런 말 써요. 됐죠? 지방산, 산이니까. 확인됐죠? 그 다음에 포화불포화. 자, 포화는요,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포화예요. 됐죠? 불포화는요, 이중 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포화입니다. 우리 인지질 배울 때 기억하실까요? 요렇게 생겼던 거 기억하실까요? 이렇게 생겼던 거. 요때, 요쪽이 포화고요, 요쪽이 불포화예요. 됐죠? 불포화는 이중 결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 방향으로 뭔가, 그죠? 작용기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 있다면 이런 건 시스라 그러고, 시스. 그 다음에 작용기가요, 뭔가 이렇게 반대방향 가 있다. 이러면 트랜스라고 해요. 근데 트랜스가 되면 위아래 균형이 맞는데 시스는 한쪽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이 되면요, 꺾여요. 그런 게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대표적으로.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트랜스 지방 많이 들어봤죠? 몸에 나쁘다. 많이 들어봤죠? 자, 트랜스 지방은 뭐냐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시스와 트랜스를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 됐죠?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시스 형태. 요런 꼴이에요. 요런 꼴. 그죠? 뭔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 꼴에다가요,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트랜스 꼴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랑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트랜스 꼴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밴드가 아니라, 휘어진 게 아니라, 그죠? 포화지방산 같은, 그런 특성을 가져요. 포화지방산 같은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많아지면, 이제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늘게 되고, 그러면 심혈관계에, 몸에 안 좋죠.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됐죠? 대표적으로 열과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튀김계통, 감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됐죠? 몸에는 안 좋은 건데, 맛은 좋죠. 그죠? 괜찮죠? 그렇게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질. 자, 자연스럽게 했네요. 요게 인지질이죠. 인지질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볼게요. 좀 전에 지방 설명할 때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이렇게 세 분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분자를 지워요. 됐죠? 그러면 반대편에 딱 들어가 있으면 요게 인지질이에요. 요 그림을 요렇게 계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요렇게. 됐죠?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 인산이 있고요. 글리세롤이 있고요. 됐죠? 여기 이제 지방산이 있는 거죠. 지방산 2개 있는 거죠. 글리세롤 붙어 있는 거고. 확인될까요? 여기 인지질. 문제 없죠? 계속합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는요, 특징이 고리구조죠. 고리구조. 육각형 3개 있고요.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각형 하나 있어요. 오각형 요렇게.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고리구조, 4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거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스테로이드가 어디냐면, 성호르몬. 됐죠? 그 다음에 부신 거칠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스테로이드 당연히 맞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 다음에 뭐 담즙, 쓸개즙,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콜레스테롤, 이런 데도 있고. 됐죠? 여기 있는. 확인될까요? 문제 없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 콜레스테롤. 자연스럽게 씁니다. 동물의 세포막에 좀 흔하고요. 척추동물의 성호르몬. 또 다른 스테로합성의 전구체. 콜레스테롤은 뭐니 해도 몸에 좋나 나쁘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LDL이 있고 HDL이 있어요. 됐죠?
LDL은요, 나쁜 거를 몸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HDL은요,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우리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간에 가서요. 됐죠? LDL 같은 거는, 세포로 좀, 이 나쁜 것들을 좀 넣어버려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HDL은요, 거꾸로 간으로 와서 다시 좀 분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중에서 보통 나쁘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LDL, 다른 말로 저밀도 지질 콜레스테롤, 요건 나쁜 놈, HDL, 요건 좋은 놈, 이렇게.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LDL이나 HDL 수치를 보고 이게 높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됐죠? 괜찮을까요? 문제 없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의 성분이라는 얘기는요, 막은요, 인지질 이중층이 기본 꼴에, 됐죠? 단백질 군데군데 박혀있는 뭐 이런 꼴이 돼 있죠. 이런 꼴이 좀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럴 때 인지질 이중층 움직이죠. 단백질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있죠. 유동 모자이크 모델. 좋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움직이니까 단백질도 움직이고요. 그래서 물질의 수송이나, 됐죠? 막의 융합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움직이면 막 구조가 무너질 수 있죠.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선 같은 걸로 표현해요. 콜레스테롤이 있어가지고 막의 유동성을 좀 안정하게 지켜줘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확인되겠죠? 거기 이제 동물 세포막에 주로 그렇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촉매 설명했죠, 그죠? 됐죠? 자기 자신은 반응하지 않고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 정촉매, 부촉매가 있고, 정촉매에 화학적인 촉매가 있고, 생체 촉매인 효소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쭉 설명했네요. 그죠? 짧게 갈게요. 단백질을 분해하잖아요. 가스 분해하면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많이 모여서 탈수 축합 반응해서 단백질. 됐죠?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만들어진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 그죠? 요렇게. 됐죠? 특히 여기 펩타이드 결합 일종의 공유결합이고. 되겠죠? 근데 폴리펩타이드는요. 아미노산이 하나면 아미노산, 두 개면 결합하면 다이펩타이드, 세 개면 트라이펩타이드, 많이면 폴리펩타이드. 그죠? 이게 1차 구조. 이게 꺾이고 접혀가지고 입체구조 만들어서 3차까지 되면, 3차 구조 되면 기능 갖게 되고, 그때부터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중합체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단백질은 각기 접히거나 꼬여 특이한 3차원 구조를 만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분자이다. 조금 추가해드리면요. 아미노산이요. 쭉 연결되면 1차 구조. 얘가 알파 나선 오른쪽으로 꼬입니다. 베타 병풍. 병풍 아시죠? 쭉 펴지는 느낌. 그죠? 이렇게 되면 수소 결합으로 2차 구조. 요런 게 하나의 덩어리에 이제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이게 3차 구조. 요런 게 여러 개 있으면 이게 4차 구조. 됐죠? 그런 느낌. 됐죠? 3차원 구조부터 입체 구조. 됐죠? 그때부터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 다음 아미노산.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죠. 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니까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있죠.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있습니다. 요게 아미노산.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그죠? 여기만 다르죠. R. 요거에 따라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이 되죠. 확인될까요? 그렇게. 자, 계속. 펩타이드 결합 설명했네요. 그죠? 한 아미노산의 카복시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서 물이 빠지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공결합, 펩타이드 결합. 됐네요.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는 건데 되게 유명한 거죠. 됐죠? 뒤에 가서 여러 단어 나옵니다. 유전 나오고요. 됐죠? 그다음에 진화 나오고요. 되겠죠? 지금 단백질 할 때 살짝 나오고요. 됐죠? 뒤쪽 가면 훨씬 중요하고 앞쪽에 단백질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됐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뭐냐면요. 자, 간단하게 적혈구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죠? 파괴되는 이유는 됐죠? 적혈구가 알파수를 2개랑 베타수를 2개로 되어 있어요. 베타는요, 146개의 아미노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아미노산이, 그죠? 바뀌어요. 염기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됐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성질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빈혈 일으키고, 그죠? 모세혈관 파괴하고, 결론은 조직의 손상까지 일으키고, 어릴 때 보통 사망하죠. 그죠? 일종의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될까요? 조금 추가하고 싶은, 우리, 듣는 수강생들이 있으시면, 교재쌤이 교재를 지금 보고 있는데, 82쪽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추가해 드릴까요? 좀 추가해 드리면, 그죠? 6번째 함에서 바뀌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글루탐산이. 될까요? 발린으로 바뀐 겁니다. 됐죠? 글루탐산은요, 친수예요, 친수. 마이너스를 띱니다. 산성입니다. 될까요? 근데 발린은요, 소수예요, 소수. 친수랑 소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원래 친수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친수가 주로 바깥쪽에 있을 거니까, 그죠? 물하고 친한 게. 됐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데, 소수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물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막 들어가서 막 엉겨붙죠. 그래서 약간 길쭉한 이런 형태로 막 나옵니다. 섬유상으로 막 나와요. 됐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확인되겠죠? 그 정도 가시면 되고, 자, 읽어드립니다. 적혈구 세포에서 산소로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1차 구조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정상의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헤모글로빈은 유전적 혈액질환인 남모양 적혈빈혈증. 됐죠? 악성균열, 조직도 괴사할 수 있고요. 되게 어릴 때 많이 사망합니다. 됐죠? 그렇게. 됐죠? 그 다음 변성. 자, 변성은요, 단백질이 변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변하는 겁니다. 자, 변하는 건데, 영어가 좀 의미가 있죠. 디내추레이션. 자연스럽게 안고요. 자연스럽게 벗어난 겁니다. 됐죠? 1차 구조는 괜찮은데, 2차, 3차, 4차 구조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상실돼요. 됐죠? 활성이 상실이 됩니다. 됐죠? 우리 가장 좋은 예로 파마할 때 머리, 생머리가 파마머리, 또는 생고기가 익힌 고기, 또는 날달걀이 달걀 후라 이렇게 변하죠. 보통 잘 안 돌아오죠. 됐죠? 보통 수소결합이 끊겨서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죠? 열이나 pH가 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됐죠? 이 정도만 되겠죠? 자, 변성, pH, 염의 농도, 온도 혹은 다른 환경 조건이 변하면 단백질 내에 약한 화학결합, 상호작용이 파괴됩니다. 됐죠? 우리 보통 비공유, 그죠? 약한 비공유, 보통 거기에 수소결합 이런 거 들어갔고요. 소수성 상호작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됐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겠죠? 그 정도. 자, 이렇게 파괴되면 변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31번부터. 자, X선 결정학. 자, 여기부터는요, 조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선을 활용해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기술적인 거고요. 됐죠? 넘어갈게요. 유전자는요, DNA의 특정 부분이죠. DNA의 특정 부분입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참고적으로 인간은요, 1% 미만으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DNA 전체에서.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우리 유전자의 발현 쪽으로 가면 엑손 들어보셨을까요? 엑손 정보가 있는데 인트론 정보 없는데, 그죠? 정크, 그죠? 이런 것도 정보가 없고요. 이런 엑손 부위, 이런 부위를 유전자, DNA 특정 부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밑에 핵산. 핵산은요, DNA, RNA 들어가죠. 될까요? 핵에 있는 산성물질 이런 뜻이고요. 됐죠? 기본적으로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죠. 이중나선이죠? 이럴 때 두 개 살짝 표기해드리면 이쪽이 인산, 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있고요. 한쪽만 그려볼게요. 이쪽도 인산, 그죠? 인산이 바깥쪽에 있죠?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결합하고 있죠. 그죠? 인산이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죠. 그죠? 될까요? 그래서 산성을 띠죠. 그래서 핵에 있는 산성물질 이런 뜻이에요. 확인됐죠? 자, 그 밑에 디옥시리보랑 리보, 요거는요 DNA 말하는 거고요. 됐죠? 이거는요 RNA 말하는 거죠. 그죠? DNA 당이 디옥시리보스. 됐죠? RNA 당이 리보스. 그래서 리보핵산. 그죠? 디옥시리보핵산. 이런 말씀입니다. DNA 핵산, RNA 핵산.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발현. 다른 말로 형질 발현을 말 써요. 형질 발현.
형태와 성질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중심설 배웠던 기억날까요? 중심설? 그죠? 크릭이 말한 거. 왓슨 크릭에서 크릭. 됐죠? DNA가요. 됐죠? 준 정보가 들어있죠? 정보를 복사합니다. 그걸 전사라 그러죠? mRNA가 혈관에서 복사해서 세포줄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리보솜으로 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죠. 될까요? 요거를 번역이라고 하죠. 요 전체 과정을 형질 발현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DNA는 RNA 합성을 지시하기도 하고, 됐죠? 일종의 전사. RNA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을 조절한다. 일종의 번역. 그죠? 합쳐서 형질 발현, 유전자 발현. 이렇게. 됐죠? 그 밑에 폴리누클레오타이드와 누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요, 핵산의 기본 단위죠. 기본 단위. 인산하고 당하고 염기가 1대 1대 1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게 많이 모이면 폴리. 그죠? 됐죠? 탈수 축합 반응이겠죠. 그죠? 그래서 인산, 다이, 에스터 결합이 만들어지고요. 됐죠? 거기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즉 핵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결합 하나 추가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복습견. 자,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 됐죠? 탄수화물은 글리코사이드 결합, 글리코시드 결합. 지방은 에스터 결합. 됐죠? 핵산은요,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 됐죠? 하나 추가. 되겠죠? 에스터 결합이 2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인산 보이고요. 인산은 연결되고요. 위아래가. 됐죠? 그렇게. 그 정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피리미딘, 퓨린. 자, 이거는요, 염기죠, 염기. 자, 염기의 종류에 우리 인산당 염기에서 염기 니클로타이드 기본 단위 중에 하나 종류에 퓨린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리미딘계가 있죠. 이렇게. 될까요? 염기는요, RNA까지 합치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데닌, 구아닌이 퓨린,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 피리미딘이죠. 됐죠? 원래 이게 라틴어고요. 피리미딘이 숫자 1이라는 뜻이고요. 퓨린이 2라는 뜻이에요. 피리미딘이 육각형 하나 있는 거고요. 퓨린이 육각형과 오각형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될까요? 어떤 쌤들은 뭐 푸아그라 이렇게 외우라는 선생님도 있고, 그죠?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쌤은 뭐 아시안게임, 뭐 퓨마 이렇게 외우는 쌤도 있고요. 참고하세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질소성 염기라고 하죠. 그죠? 염기인 이유는요, 여기 고리에 중간에 이제 질소 같은 게 좀 이렇게 보이는데, 됐죠? 이 질소가 있다는 건 질소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이렇게 NH2, NH3. 그럼 수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수소 받으면 염기죠. 그러면 질소 있으니까. 그래서 질소선 염기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밑에 디옥시리보스. 자, 간단하겠네요. 아까. 됐죠? 우리 디옥시리보스가 누구? DNA당. 리보스가 RNA당. 됐죠? 조금 추가해드리면 모양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5탄당입니다. 탄소가 5개짜리예요. 됐죠? 탄소 5개짜리입니다. 다른 구조는 몰라도 되고, 이 아래, 2번 탄소 아래. 여기가 OH가 있을 수도 있고, H가 있을 수 있어요. 요때 H 있는 게 여기 O가 탈락했으니까 이게 디옥시. 옥시젠 탈락. 여기 디옥시리보스예요. H만 있는 게. 됐죠? OH 있는 게 리보스. 이렇게. 됐죠? 확인될까요? RNA당, DNA당. 이렇게 가시면 좋고. 확인됐죠? 이중나선. 자, DNA는요, 이중나선이고요. 됐죠? RNA는 단일가닥이죠. 그죠? 요거. 됐죠?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역평행. 이렇게 이중나선을 쓸 때, 한쪽은요, 5번서 3번 이렇게 돼 있고, 반대편은요, 3번서 5번 이렇게, 방향을 정확히 말하면 5번서 3번이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살짝 말씀드리면, 요게 지금 당이죠. 여기 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인산이 있어요. 됐죠? 괜찮을까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요런 식으로 붙여나갑니다. DNA 복제할 때 이렇게 붙이는 거죠. 요렇게 아래로 붙여나가요. 그럼 맨 위에 여기 인산이죠. 여기 탄소가 여기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5번이니까 5번 탄소 옆에 인산기 있죠. 여기를 5번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 거는요. 됐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인산이 있는데, 그죠? 위에 것들은 다 이게 3번 탄소 쪽에 아래랑 다 붙어있죠. 여기는 안 붙어있죠. 여기 OH가 노출되겠죠. 여기를 이제 3번 말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인산이 보이면
5번 말단. 밑에 인산이 안 보이고 이렇게 당이 노출돼 있으면 이건 3번 말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본적 복제 방향은 이렇게 해요. 5에서 3번. 됐죠? 그 다음에 옆에 한 가닥 더리면 이건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됐죠?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쪽이 5번. 그죠? 이쪽이 3번 돼 있겠네요. 그죠? 복제할 때는 이 방향. 그죠? 이렇게. 복제할 때는 이 방향.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역평행이란 말을 써요. 패럴렐이 평행이죠. 안티가 반대. 이렇게. 확인될까요? 자, 그럼 밑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생물정보학. 자, 학문들 이름이죠.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가볍게. 큰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기 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다른 전산 도구를 활용하는 학문, 생물정보학. 보시면 되고, 유전체학. 인간 유전자 전체를 유전체라고 해요. 됐죠? 유전자 전체를 유전체라고 합니다. 많은 세트 유전자를 분석하거나 서로 다른 전체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문제를 조사하는데 그런 걸 유전체학. 됐고요. 마지막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해서 많은 세트의 단백질을 연구한다. 단백질. 됐죠? 단백질 체학. 확인될까요? 이렇게. 되셨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셨죠? 캠벨 생명과학 12판 5장 생체의 거대 분자와 지질 용어 해설 강의였습니다.